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는 7월도 기록상 가장 더운 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무더위는 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적인 폭염 등의 기후변화는 인간의 일용 양식도 위협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 문서 관련 재판이 내년 5월부터 시작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몇 개월 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현재 7% 높기 때문에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안 후보들을 감안해도 지금으로서는 당선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데도 전반적인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고 이게 몇 개월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월북한 미국 이등병은 이미 지난해에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북하기 오래전부터 도주 위험이 있었는데 파악하지 못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오래전에 지어진 집이 새 집과 집값이 맞먹게 됐습니다. 오래된 집이 이제 새 집만큼 비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구입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중고 전기 자동차 쪽도 한번 둘러보시길 권합니다. 미국 팝의 전설 토니 베넷이 96세로 숨졌습니다. 재즈로 시작해서 세대를 뛰어넘는 듀엣으로 노래한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토니 베넷은 20세기에서 21세기에 거친 미국 최고의 가수입니다. 스토리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제가 출근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출근하려고 자동차를 타고 아침 뉴스를 준비하는 그때까지를 쭉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전입니다. 제가 출근할 때는 우선 이렇게 나오는데요. 뭔가 이글이글하는 그 기운이 있잖아요. 새벽에도. 그래서 사람도 힘들지만 사람은 어느 정도의 여력만 있으면 회사도 그렇고 집도 에어컨만 있으면 토렌스처럼 원래 에어컨 없어도 시원했던 곳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사람은 웬만큼만 되면 시원하게 잠시 식힐 수 있는데 땀을 야생 동식물은 그렇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가끔 요즘에도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카요리를 새벽에 출근할 때 보기 때문에 카요리도 참 힘들었겠다. 오늘도 힘들겠구나. 자연은 인간처럼 실내에 들어가서 쏙 숨을 수 없으니까 힘들겠구나. 저 자연이 감정이 힘들었을 때도 좋았을 때도 그냥 먹먹했을 때도 딱 쳐다보면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잖아요. 그렇게 고마운 자연인데 하루 종일 땡볕에 오늘도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디오를 틀고 오니까 NPR 방송에서 웨슬리안 총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엊그제 말씀드렸던 우리는 그동안 레가시 입학이 그다지 많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 이미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 그 사람들 것을 조금 운동장을 높여준다고 한 그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래 타임이다. 우리도 time to say goodbye to legacy 입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레가시 그걸 없앴다는 총장의 인터뷰를 쭉 직접적으로 저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지만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니까 그 웨슬리안 대학 총장의 진정성이 느껴졌고요. 그 총장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미 레가시로 입학으로 들여오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 전까지 쭉 그렇게 특혜를 받고 말하자면 본인이 원했던 건 아니지만 특혜 속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왔는데 구태여 그런 학생들에게 또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끝내야 될 타임이다 하니까 앵커가 그럼 학비는 어떻게 해요 했더니 우리 웨슬리안을 포함해서 많은 그 유명한 그런 대학들은 학생들 우리가 입학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다 풀 장학금을 줄 만한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딸들을 그 엄마 아빠가 다 하버드 나왔는데도 하버드에 보내지 않은 일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불과 며칠 전에 성적이 똑같은데 부모가 더 좋은 조건에 있는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좋은 조건에 있지 않은 그 학생들이 훨씬 거기까지 하려면 또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을 내버리고 이런 학생들을 더 좋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미국적이 이렇게 말한 것. 뭐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웨슬리안 대학 총장의 말을 오늘의 미국에 끝날 때 클로징으로 하면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으로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텔레비전을 딱 켜면서 가방을 내려놓거든요. 텔레비전을 켰더니 텔레비전에 로컬 텔레비전부터 봅니다. 헨리 킴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헨리 킴 선생님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십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파워볼을 제가 그렇게 조금 다른 때보다 복권 말씀 길게 드렸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곳이 제가 지나다니면서 뭔가를 사려고 구경하려고 거기 뭐 천가게도 있고 하는데 지나다니면서 가난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도 나왔지만 스키드로우에서 남쪽으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이고 몇 마일이 아니라 몇 블럭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도 그 미니마켓에도 가난한 사람들, 홈리스 피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스 팔미타스 미니마켓. 그래서 헨리 킴 씨가 딱 인터뷰를 해서 제가 천박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머나, 그 가게 미니마켓 가게 주인이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한인인가 봐. 헨리 킴 씨 저분이 혹시 그 주인 아니야? 아니 내가 왜 잠자기 전에 저 뉴스를 파악하지 못했어? 마치 뭐 뉴스를 새로 막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신봤다 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천박하게 그 정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이 주인이 딱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몰랐는데 여기서 당첨금이 나왔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니까 제가 헨리 킴 씨의 인터뷰는 못 듣고 딱 얼굴과 자막만 본 거예요. 그분은 이제 주변에서 그 복권 관련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주인 양반이 하시는 얘기가 아직까지 누가 당첨자 나왔다는 얘기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당첨자가 안 나와도 이 작은 미니마켓이 100만 달러를 갖게 된답니다. 당첨금이 10억 달러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제 길게 말씀드렸고 뭔가 아무튼 더 부자가 되면은 마켓 체인을 하겠죠. 그 작은 홈리스들이 많은 곳에서 미니마켓을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도 축복을 주변 사람에게도 축복을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주인이 신께 감사한다. 이 100만 달러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미니마켓 무슨 사업에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치 뉴스를 빼고 뉴스를 쭉 또 이제 솎아내는 과정이에요.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버릴 것을 버리는 게 날마다 제가 하는 작업입니다. 어느 것을 버릴까? 어느 것을 택해서 얼만큼을 할까? 깊이는 어느 정도? 넓이는 어느 정도? 그 상황에서 정치 뉴스 빼고 두 가지 뉴스다운 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것을 좀 가능한 한 그것도 뉴스 진행 상황에 맞춰서 바뀌지만 가능한 한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되겠다. 첫 번째는 날씨입니다. 7월 달도 6월 달에 기록처럼 덥고 8월 달까지 이 더위가 간다. 이게 이제 그 우주항공국 나사의 고다드 우주연구소의 디렉터 게빈 슈미트 씨가 어제 워싱턴에서 이제 그 여름철 그 미팅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 미팅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열파 히트웨이브요. 그 히트웨이브가 지구 곳곳을 다 그 굽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이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수천 년 전까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백 년 만에 가장 더운 달 6월, 7월, maybe 8월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사가 그 본부가 워싱턴에 있잖아요. 그곳에서 많은 행정관들, 나사에 속해 있는 과학자들 등등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나사의 여름 미팅에서도 주요 변화가 주요 기후 변화가 주요 안건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아젠다. 이 나사 하면은 우주에 뭐 막 이런데 기후 변화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된 거예요. 하면서 나사의 관계자들이 뭐 뉴질랜드가 아니라 뉴잉글랜드 동북부의 홍수를 보라. 캐나다의 산불 연기가 미국 도시로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 폭염 경고는 어떤가. 인 세계에서
가장 전례 없는 도전이고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도전과 변화가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나요? 과학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예측을 했으므로 그 같은 예측에 대한 대비를 정치권, 정책 입안자들이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랄 만한 일은 아니지만 일반인들 그리고 느낌으로는 쇼킹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6월이 이미 최고의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요. 론스타 텍사스주의 엘파소가 35일, 오늘까지는 36일 됩니까? 최고 기온이 100도가 넘고, 그럼 이렇게 되면 나사, 우주항공국 같은 데서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은 그럼 어떤 행성에 있는 식물들도 다 말라버린다. 가뭄으로 이어진다. 스페인에서 오죽하면 그 중세의 물길을 파겠습니까? 딱 이런 뉴스를 보니까 새벽에 정말 그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는 그 자연의 열기가 느껴졌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버랩 되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숨져가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꼭 기후변화뿐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막 기후변화로 작은 물고기들이 막 수없이 해변가에 와서 숨져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7월 말 이전에 지금 7월 21일입니까? 48개 주로 폭염이 쭉 그 확산이 된답니다. 사우스 플로리다 주변의 물의 온도는 이미 90도 중반, 전례 없는 온도입니다. 멕시코만 저쪽 지중해는 안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8월에도 그 히트 웨이브가 열파가 더 강해지고 더 넓게 확산이 되고 또 더 오래 머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8월 달까지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잘 두셔야지 됩니다. 많이 쉬어두시고 해서 이 같은 기후 변화가 인간의 삶에도 위험하지만 인간이 기대고 있는 모든 그 자연, 땅, 바다도 위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화요일에 로스앤젤레스에 사시는 분입니다. 71살의 스티브 커리 씨가 데스밸리에서 하이킹하다 숨지셨잖아요. 이분이 그 하이킹하기 직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인터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2마일 하이킹 코스였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온도가 121도, 49.4도였는데 데스밸리 최고 기온 133도까지도 올라갔는데 하이킹을 원래 하시는 분이니까 준비는 다 하셨습니다. 당연히 선스크림 발랐고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로 그 하이킹에 적절한 그 옷차림이었고 모자도 쓰셨고 했는데 주말에 그곳에 갔다가 화요일에 사망하셨는데 그 데스밸리의 관계자가 폭염과 관련이 있는 사망이다. 지금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그래서 인간이 그 기대하는 땅과 나무와 동물과 물고기를 위협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힘들다. 아침에 제가 감상적으로 생각했던 저들도 힘들겠네. 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일용 양식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일용 양식이 줄어들고 다 말라버리니까 식물도 동물도 숨도 쉬기 힘드니까 그 일용 양식을 길러내는 자연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이 같은 극단적인 더위가 인간의 생산성을 줄이는 것과 똑같이 그렇다는 거죠. 미국뿐이 아니라 유럽, 중국까지 다 사우나탕이라고 하니까 2040년까지요. 온난화 이전에 비해서 12배 더 많이 극단적인 기온을 기록을 할 것이라고 나사 관계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생태계 같은 경우는요. 이게 더 자주 되니까 더 자주 이런 일이 오면은 회복할 시간이 없답니다.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아파, 더워, 안으로 들어가자, 얼음물 마시자 하지만 자연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침묵합니다.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빨리 숨질 수 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비싸지겠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는 어디선가 농부가 얼마나 지금 한숨을 쉬고 있겠습니까? 농산물이 엄청 올라서 가격이 비싸져도 내가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라면 하나도 불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른 뉴스들을 막 찾다가
중간에 일을 하고 있다가 뭐 한두 시간 지났을까요? 토니 베넷 사망 소식이 나온 겁니다. 토니 베넷. 뉴욕타임즈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료한 선율.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청중을 포용하는 따뜻함. 재즈의 영향을 받은 표현. 매혹적인 단순한 해석과 음악 표준으로 미국 노래를 세계에 퍼뜨리고 세대를 넘는 팬을 갖고 있던 그가 세대를 넘는 팬만 가졌습니까? 세대를 넘는 그런 그 공연도 함께 했죠. 뒷부분에 다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그가 토니 베넷이 금요일 맨하탄에 있는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때문에 토니 베넷의 고향은 샌프란시스코일 것이다. 다이언 파인스탄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 열차 막 처음에 하고 할 때 옆에서 시승식 하고 있었던 근데 뉴요커인 겁니다. 2016년도에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2021년도에 와이프가 발표했습니다. 물론 와이프가 여러 명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연주를 했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2021년 8월 레이디 가가와 레이디오 시티 뮤지컬에서 쇼 타이틀이 One Last Time, One Last Time. Maybe 팬들은 그 무대를 보고 나서 One More Time 이라고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0년 이상을 음악을 한 토니 베넷. 오래 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꾸준히 쉬지 않고 음악을 했고 수백 번의 콘서트, 클럽에서 노래를 하고 150장이 넘는 음반을 만들었고 미국의 노래를 많이 했죠. 거쉬인의 음악, 듀크 엘링턴, 그리고 로저 해머스타인, 나다다다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로저 해머스타인.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합니다. 절대로 스탑할 의도가 없습니다. 96세로 토니 베넷이 사망한 이 내용까지 이건 이제 후반부 맨 끝부분에 조금 더 전해드렸고요. 이게 금요일 제가 출근할 때부터 뉴스를 준비하는 과정까지의 미국의 탑 뉴스들이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정말 정통한 뉴스 면에서의 탑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월북한 미국의 이등병 트라비스 킹. 이 이등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미군 자료를 이제 미국 매체니까 볼 수 있는 겁니다. 내부 문건을 메신저가 봤는데 미군조차도 사실은 조금 이걸 신경을 썼어야지 되는데 그런 일들을 지금 발견을 하는 겁니다. 타임라인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 뭐 시민 폭행부터 등등해서 2021년 1월 달에 이제 육군에 조인을 해서 한국에 갔는데 2022년도에 9월 4일 그때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되죠? 군대 다녀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니까요. 뉴스 할 때도 왜 아침에 일어나면 군인들이 뭐 이렇게 군인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 출석 부르는 건 아는데 그 군인들 출석 그걸 9월 4일에 출석 부르는 것을 거기 이제 실패한 겁니다. 빠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accountability 그 formation이라고 하는데 미국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없었어요. 아침에 없었고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난 부대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거부한다. 리젝트한다. 나 지금 의정부에 있다. 캠프 험프리에서 그러니까 의정부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오후에 보니까 그가 캠프 보니파스겠죠. 캠프 보니파스가 그 UN 주둔하고 있는 거기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3주일 뒤인 9월 25일 동두천에서 한국인을 밀치고 얼굴을 때렸죠. 그래서 이제 뭐 한국 나중에 누가 오고 할 때 뭐 경찰 차도 발로 차고 하는 일도 있었고 그 뒤에 또 한 번에 한국 사람들을 때리고 하는 일도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게 이제 9월 달과 10월 달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경찰도 다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도망치다가 잡혔습니다. 경찰에게.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미군이기 때문에 미군과 한국의 법 사이에서 뭔가를 조율을 해야지 되죠.
그 조율 과정에서 2022년 지난해입니다. 10월 8일부터 2월 24일까지 재판 전에 구금하기로 이게 이제 미군과 한국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고 12월에 이제 사건이 9월 10월에 있었으니까 12월에 서울 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9월 달에 그 폭행, 뭐 자산 기물 파손, 뭐 이런 혐의 등에 대해서 100만 원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등병 킹이 재판을 요구를 했어요. 재판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100만 원은 갚았는가 그래요. 두 번째는 뭐 500만 원인가 이랬는데 하나로 묶었거든요. 하나를 묶어서 미군의 그 변호사가 60일 동안 리뷰를 한 결과 이 사람 추가로 구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사이에 9월 달에 처음에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폭행 혐의는 기각해 줬답니다. 왜냐하면 뭐 돈을 100만 원을 내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10월 달 케이스요. 이 10월 달 케이스는 공무집행 방해도 있고 경찰차 막 차고 막 이랬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2월 달에 이 사람이 구금돼 있으니까 이제 뭐 중대장 뭐 이런 사람들이 방문을 했더니 나는 500만 원 그거 안 내겠다. 그냥 노동을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천안에 있는 교정국에서. 그래서 아마 돈을 안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24일에 그 미결 수감이죠. 이 케이스는 풀려나서 부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은 너는 부대를 떠날 수 없다. 이런 명령을 받았고 술도 마실 수 없다.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서류 정리 같은 것이 좀 남아 있었는가 봅니다. 3개월 동안에 한국 법무부하고 미군 사이에 이게 이제 한미군 지휘 협정 뭐 해제 이런 게 돼야지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기 전까지가 이제 5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그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외출한 것은 한국 그 출입국 사무소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7월 10일부터 7월 17일. 7월 17일이 아마 그 사건이 발생한 그날인가 봅니다. 비행기에 타지 않은 날 지난 뭐 아무튼 며칠 전이죠. 7월 17일이니까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제 4시 30분쯤에 그리고 왜 그러면 이 사람을 에스코트한 사람은 그 마지막에 비행기 탑승 수속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는가. 그것은 아마 한국법에 따라서 그런가 봅니다. 미국 측에서 미군이 요청을 했는데 그건 법에 안 된다. 비행기를 타는 사람만이 그 탑승 게이트 앞에 그 수속을 하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 280이었거든요. 갈 수 있다 해서 결국은 뭐 에스코트 하던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고 그리고는 이 이등병이 대신 텍스트로 나 지금 수속하고 있다 했는데 깜짝같이 나와서 이제 미리 신청을 해뒀겠죠. 해서 이제 판문점으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미국에서 보도하는 것은 그 전에도 이미 2022년 폭행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뭐 부대원 점검을 할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은 군대를 이탈을 해서 다른 곳에 가 있었고 뭐 미국에 돌아가기 싫다라는 얘기도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험프리 그 캠프가 사실은 미군들이 세계 어느 나라 캠프보다도 가장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가 벌써 지난해부터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미국 시민이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이등병과 킹과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한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과의 어떠한 그 외교 관계 이게 잘 풀릴 것인가 풀리지 않을 것인가 하고도 상당히 지금 이게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날마다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만만치 않게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물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에 대한 사랑과 돌봄 같은 것은 더 강해지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는 이제 기밀 서류에 관한 재판은 5월 달에 그 시작이 되고요. 이 판사 자체가 이런 것을 아직까지 스케줄링을 하는 판사가 에일린 캐논 판사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굉장히
과거에도 이 케이스에 관련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maybe 이것보다 더 뒤를 원했죠. 선거가 끝난 뒤로 원했는데 그건 들어주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검찰 측에서는 12월 달에는 재판을 시작하자 했는데 그것도 들어주지 않고 내년 5월 20일부터 재판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5월 14일부터 배심원을 선정을 해서 20일부터 시작하면 5월 20일, 6, 7, 8, 9, 10 하면 5개월 하고 며칠 있으면 5개월 하고 5개월 반 정도 있으면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저렇게 전문가들이 해석을 많이 하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 재판이 만약에 저는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러다 또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만 이걸 더 내가 부당하게 재판받는다 해서 표를 모은다고 판단을 하면은 뭐 나중에는 끝까지 연기하자라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연기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자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무당파가 아무래도 저 사람은 문제가 많아. 안 되겠어. 뭐 바이든도 여러 가지 약한 고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 사이에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고요. 그리고 5월 20일이면 이미 민주당의 예비선거 큰 건 다 끝난 뒤입니다. 슈퍼 튜스데이 같은 것은 5월 달 이전에 표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주의 선거는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37개 혐의에 대한 기밀 문서에 대해서 기소된 이 재판은 5월 20일부터 현재는 시작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조지아주의 풀튼 카운티 검사가 기소할 증거를 이미 너무 많이 확보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파니 윌리스 검사인데 원래는 처음에는 뭐 기소를 할지 기소를 하지 않을지는 보면서 결정하겠다 했는데 지금 뭐 측근 다 기자들은 연줄이 있잖아요. 그 연줄에 따라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 범죄 증거에 뭐 검사도 놀랄 정도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좀 잘 저울질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였는데 디테일한 것. 어떻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무처 장관에게 투표를 뭐 거의 12,000표를 더 만들어내라라고 했다던가 그 디테일에 있어서 이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7월 21일입니까 오늘? 그런데 8월 첫 번째 주나 두 번째 주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 또 기소가 되는 겁니다. 선거, 기밀 문서, 게다대고 또 다음 주가 되면은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결코 좋은 입장은 아닙니다. 이 많은 기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어 하는 뭐 여러 가지 심지어 연민의정까지 애드된다 할지라도 본인이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재판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선거 캠페인에. 그리고 그 선거 캠페인은 오로지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감옥에 가느냐 백악관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짜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금의 선거 캠페인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좋은 위치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경제 좋아지고 있다. 아무리 한인타운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얘기를 하더라도 도도한 흐름은 데이터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나의 경제 기반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평균적인 전체적인 것은 인플레이션도 이젠 4% 조금 아래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라이벌이 이렇게 문제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40%막 간당간당하잖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거다. 이 지지율이 뭐 몇 개월 안에 많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건 문제다. 왜 문제라고 보냐면요. 어제 이제 머머스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지금 제3의 후보가 나온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조 맨신, 웨스트 버지니아의 뭐 연방 상원의원도 그렇고 전에 막 오토바이 타고 선거 캠페인하고 했던 유타의 전 주지사였던 존 헌츠먼 뭐 트럼프 시대의 공화당입니다. 이 사람은 조 맨신은 민주당이고 그런데 같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말 최초로
대통령,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제3당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헌츠먼 같은 경우는 뭐 부패할 이유도 없고 너무 부자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바이든이 제일 좋다, 이긴다. 이 두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정도의 투표는 가지 않는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같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선거가 치러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7% 차이로 이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7%포인트 차이면 아주 큰 겁니다. 물론 오늘이지만요. 선거를 치를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조 맨싱과 존 헌츠먼이라는 싱가포르 중국 대사도 지냈고 유타 주지사 했던 이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커플에게 투표를 할 사람 뭐 한 의미가 없어요. 5% 미만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안이 있을 때 제3당, 노 레이블 이런 데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금태섭의 당, 뭐 이런 당처럼 뭐 당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후보를 내는 것을 하고 있는데, 대안이 있을 때의 바이든의 지지율 하면은 그 지지율이 바이든을 지지하겠어 하는 게 지금의 47%에서 37%로 내려갑니다. 10%포인트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역시 이런 대안이 있을 때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40%에서 이거 몇 퍼센트로 떨어졌죠? 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조금 더 떨어졌거든요. 40%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10%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여기 숫자를 지금 잘못 써놔서 그래요. 12%로 기억이 되는데 아무튼 바이든보다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어차피 넘버원 대안 팀이 대통령, 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넘버 투 대안 팀이 나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보다도 바이든보다도 더 떨어진다. 같이 대결을 할 때. 그렇게 따지면 이래저래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지율이 빠른 시일 안에 적어도 한 달 정도, 늦어야 2달, 이 정도 안에 40%대에서 움직여주질 않으면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도 입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입지가 힘들어지면 그 다음엔 누가 민주당에서 게빈 뉴섬 같은 사람이 제가 나가볼까요? 뭐 이럴지 who knows. 해서 왜 입지가 힘들어지는가? 왜냐하면 레이건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죠. 많이 정치 재선 치르기 전에 힘들기는 했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뭐 탄핵 재판까지 갔었잖아요. 정직성의 문제 때문에 인턴과 뭐 성관계를 가졌다. 그것도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대배심에서는 결국 그래놓고 아니라고 발뺌했잖아. 거짓말했잖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적인 영역으로 두는 어느 정도의 그 아량 같은 것이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레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문제는 경제야 스투핏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해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 달, 늦어도 2달 안에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니 경제가 괜찮다는데도 왜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이가 너무 많아. 너무 자주 넘어져. 너무 말 실수를 자주 해. 저거 아마 나이와 관련이 있는 것지도 몰라. 그럼 약한 사람이야. 약한 대통령을 둘 수는 없지. 대통령으로서 유능할 수가 없어. 임기는 4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자,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지어진 집이 새 집과 집값이 맞먹게 됐습니다. 헤드라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달에 단독주택값이요. 41,600달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20% 다운페이 하고 어떻게 마련해서 돈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집을 마련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41,000달러짜리 집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살기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그 문제를 이제 뒤로 한다면 41만 6천 달러 새 집과 같습니다. 6월 달에
기존 단독 주택값이 평균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이것보다 배도 넘을 거예요. 로스앤젤레스도 근데 싼 곳이 있습니다. 좋으면서도 싼 곳도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 집과 같은데 이게 5월 달에 새 집과 가격이 같습니다. 6월 달 것은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전해드리겠고요. 맞습니다. 이 새 집이 좋느냐, 오래된 집이 좋은가 하는 것은 사실은 사과냐, 오렌지냐. 오늘 금요일이니까 예전에 한국에 그 유명한 사람이 오렌지, 그 오렌지를 오렌지 이상하게 했었잖아요. 애플이냐, 오렌지냐와 비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새 집이 무조건 좋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래된 집이 보수나 다듬는 거나 이런 것을 잘 안 했을 경우에 그렇지 뭐 그것도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오래된 집이 아무래도 보수나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하기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애플이냐 오렌지냐의 비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새 집에 대한 프리미엄이 올해 크게 내려간 것만은 놀랄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난 19년 동안 새로운 단독주택이 평균 이 기존 주택보다 한 6만 달러 정도는 비싼 것. 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죠. 그리고 비교도 뭐 비슷하게 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5월 달에는요. 새 집과 오래된 집과의 집값이 그 차이가 15,000달러 미만으로 줄어들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리고 뭐 기존 주택이 큰 것 있잖아요. 큰 거, 막 뜰도 크고 옆집 하나도 안 보이고 이건 새 집들은 앞만 좋아도 따닥따닥 붙어서 뭐 우리 집 2층 그 침실에서 남의 집이 딱 보이고 어떤 경우는 그 같은 그 주택 단지 안에서도 잘못 선택하면 완전히 딱 보이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죠. 프라이버시도 보장이 되고 조금 더 다정하고 아늑하고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 집값이 이렇게 차이가 줄어들게 된 가장 큰 것은 이런 일이라고 하네요. 주택을 짓는 분들이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급하는 것에 포커스를 최근에 많이 뒀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작잖아요. 작으니까 작고 뭐 등등 해서 그런 이유로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사과냐 오렌지냐의 비교인 거예요. 다. 그래서 새 집이 좋다. 그래서 오래된 집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출근하면서부터 이렇게 나올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가운데 뭐 빠진 느낌의 몇 가지 운전하는 시간이 저는 그다지 길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뉴스를 들을 때 어떤 때는 100% 뉴스에만 집중을 해야지 되는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한 귀로 뉴스 들으면서 한 귀로는 상념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그만큼 뉴스가 완전히 막 긴장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뜻도 되는데 거기서 제가 그 자동차를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자동차를 어떻게 하는가 뭐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특히 구입을 할까?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새 차는 전부 전기 자동차여야지 되고 하니까 그런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전기 자동차의 경우는 중고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전문가가 악시오스가 중고차를 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자동차는요. 중고를 사시는 비율이 한 2배 정도는 많은 것 같아요. 전기 자동차도 물론 뭐 중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기 자동차야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중고 시장에 나올 만한 것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요즘은 선택의 폭이 많아져서 가격도 싸지고 뭐 연방 보조도 주고 해서 중고 전기 자동차가 올 2, 4분기에 뭐 4만 1,000대가 팔렸는데 1년 전보다 36% 많아졌답니다. 새로운 전기 자동차 값은 평균 5만 5천 달러. 그것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네요. 10,000달러, 거의 10,000달러. 중고 전기 자동차 값은 평균 4만 1,630달러. 지난해 5만 5천 달러였대요. 많이 줄어들었죠. 거기다 대고 연방 보조금도 받아서 구매 가격의 거의 30%까지. 그런데 이건 이제 라이센스 있는 곳에서 해야지 되고요. 라이센스 없이 개인이 하는 것도 방법은 있습니다. 악시오스가 이걸 설명을 해주는데 수입 제한도 있어요. 혼자 세금 보고하면 7만 5천 달러, 더블 보고면 11만 2,500달러. 살 때 마일리지 잘 보셔야지 되고요. 예를 들어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만들어진 닛산 리프 같은 거 흔하잖아요. 복스웨건 골프 같은 거, BMW i3 같은 거 모두
마일리지가 100마일 아래입니다. 제가 전기자동차 타봐서요. 제가 처음에 탔던 그 전기자동차가 마일리지가 87마일이었거든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 모델도 있어요. 그 길이가 그 마일리지가 뭐 쉐비 볼트가 그래서 전기자동차로 환영을 받고 현대 코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 코나나 쉐브론 볼트 같은 경우는 잘 협상하면 25,000달러 미만에 살 수도 있고 테슬라는 비쌉니다. 그래서 중고자동차 판매는 보통 개인적으로 한 45%가 개인적으로 오고 가고 하는데 근데 전기자동차 경우 그렇게 하면은 세금 혜택 받고 이러는 거 안 되니까 딜러. 근데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앱이 있어서 캐러멜, CARAMEL. 제가 딱 이것 보고 이거 악시오스 이 기사 이거 비즈니스 기사 같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다가 근데 도움이 되네? 그러면 why not?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카라멜이라는데 여기는 이제 양쪽에서 동의하면은 디지털로 체크아웃하고 보험, 뭐 워런티, 뭐 파이낸셜 에이드도 다 해준다고 하거든요. 라이센스 딜러 여러 주에서 있고 아무튼 제가 볼 때 분명히 이거 선전 기사 같아요.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아무튼 이런 방면으로 머리를 열어놓고 이제 전기 자동차를 사실 때 중고도 생각을 하셔라 하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고요. 잠시 뒤에 마지막 만날 남자가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보낸 그 집속탄 지금 쓰고 있다는데 민간을 향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러시아 그 군 쪽을 향해서 쓰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뭐 주한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대변인이 얘기를 하고 있고 글쎄 무슨 일일까요?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주 영국 우크라이나 대사를 해고했다고 하던데요. 국제해양조직에서도 해고했다고 하고 그리고는 이제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네요. 토니 베넷이 나오는데 토니 베넷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제가 maybe 그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였으면 조금 더 들려드렸을 텐데 어차피 저작권도 있고 해서 내렸습니다. 1950년대 타임스퀘어에서 사람들이 노래하니까 와우 했는데 그 전에 뭐 이 사람이 막 너무너무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서 음악 교육 다 받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파라마운트 타임스퀘어에서 당시에 그리고는 젊은 가수들과 듀엣 많이 하고 장르도 없어요. 장르가 이승윤이 아니라 장르가 토니 베넷 얘기는 그때부터 나왔던 겁니다. 레이디 가가와는 2014년, 21년, 25년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전부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락앤롤이 얼마나 유행을 할 때 그때 카네기홀에서 그 시그니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를 부르고 막 프로듀서들이 이제 락앤롤이야 이런 건 막 향수에 젖어서 너무 처지고 했었을 때 막 강하게 반발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뭐 루이 암스트롱이라든가 빈 크로스비라든가 너무 많았지만 주지 갈란드, Somewhere Over the Rainbow, 빌리 할러데이, 미국의 이미자, 프랭크 시나트라는요. 이 토니 베넷이 나오면 돈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뭐 그 뒤에 결혼에 실패하고 마약 문제도 있었고 바닥까지 갔죠. 그러나 본인이 잘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난 좋은 노래를 하고 싶어요. 좋은 노래가 토니 베넷에게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노래, 그림을 봐도 뭐 사람 설명 같은 거 필요 없이 느낌 주면 좋은 그림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뉴요커거든요. 아버지가 이탈리아계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탈리아 폭송을 많이 듣고 자랐고 그리고 이 사람은 레이디 가가와도 노래를 했지만 20대 때 셀린 디온이 그 Power of Love를 불른 셀린 디온과도 듀엣을 했고 그런가 하면 Beautiful Beautiful Brown Eyes 로즈메리 클루니와도 듀엣을 했고 뭐 영화 배우도 물론 했습니다. 리버럴 민주당이에요. 해서 셀마 몽고메리 민권 행진에 갔습니다. 해리 베라폰테와 같이
흑인과 같이, 세미 데이비스, 흑인과 같이, 흑인들과 백인 친구가 같이 가서 그 운동을 했고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꿈이었어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림을 그렸지만 괜히 폼 잡으려고 그린 게 아니라 원래 그게 꿈이었고,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하고 카피보이로 세탁소, 뭐 엘리베이터 오퍼레이터 등등 하다가 군대 갔다가 와서 GI 빌로 음악 클래스 조금 듣고 나이트 클럽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할리우드 볼, 아주 정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싶은 무대에는 다 오른 사람이 토니 베넷입니다. 그냥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합니다. 스탑할 뜻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는 사람이 그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사람 자체일 때,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야지 되기도 할 테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이 토니 베넷에게 그냥은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